여기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최근 그의 부모님이 한국에 다녀간 후 그가 갑자기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미군들이 덩달아 귀화 신청을 하겠다고 몰려들어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들을수록 놀라움이 가득한 이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제7공군 소속 마이클 대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2022년 늦가을, 국방부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긴급히 호출했죠. 처음에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덜컥 겁이 났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상관인 조씨 대령의 표정은 밝아 안심했었는데 제가 한국의 오산공군기지로 특수임무 발령이 났다는 거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로 가야 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더구나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아내 케이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솔직히 아내가 반대할까봐 무척 걱정됐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이 설렌다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은 매우 발전된 나라 같았지만 과연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됐죠. 특히 언어가 너무 달라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임무가 왜 하필 나에게 왔을까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발령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마침내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조금씩 설렘이 커져갔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첫 인상부터 좋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를 맞이해준 한국군 장교 네이선과의 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운명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깊은 배려는 저희의 불안감을 단번에 날려버렸죠. 이렇게 시작된 저희의 한국 생활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여정이 되었어요. 오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날 때 본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죠.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네이선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성 못지않은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특히 기지 안에 있는 작전 통제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았죠. 한국군과 미군이 완벽한 팀워크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식당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한식과 양식을 모두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처음으로 군대 식당에서 맛본 된장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는 식당 아주머니들과 금세 친해져서 요리 비법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네이선 대위는 저희 부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를 가져와서 저희에게 선물했죠.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는 제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주말이면 네이선이 저희를 데리고 기지 근처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골목마다 있는 정겨운 시장과 포장마차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이 신기했죠. 특히 포장마차에서 처음 맛본 어묵 국물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점점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한국 군인들의 예의 바른 경례, 작은 일에도 서로 도우려 하는 모습들이 좋았죠.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내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라고 즐거워하며
특히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쇼핑을 다녔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제품들을 소개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기지로 출근하면서 바라보는 한국의 아침 풍경은 제게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안겨주었죠. 이제는 이곳에서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처음 제대로 경험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임무를 마치고 한국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죠. 우리 팀은 저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갔는데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처음에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반찬들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하지만 네이선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곧이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서 쌈장이라는 것을 발라 먹으니 그 맛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했죠.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는데도 김치찌개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매운 음식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해 주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맛있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워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아침 일찍 먹은 해장국이에요. 전날 회식 후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네이선이 데려간 곳이었죠. 처음에는 선뜻 먹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그 깊은 맛에 깜짝 놀랐죠. 정말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케이트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에 빠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김치와 고추장을 사오더니 한국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고 특히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는 한국 동료들도 맛있다고 칭찬했죠. 주말이면 저희 부부는 전통시장을 찾아다녔어요. 시장 안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튀김, 떡볶이, 순대. 하나하나 맛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 호떡이라는 달달한 간식은 저희 부부의 최애 간식이 되었죠. 한국의 대중교통을 처음 경험한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라고 하면 조금 불안한 이미지가 있어서 기지 밖으로 나가 지하철을 타보라는 네이선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깨뜨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을 때 마치 지하 궁전 같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과 깔끔한 승강장, 그리고 스크린도어까지. 우리 미군 기지보다 더 첨단 시설 같았어요. 특히 화장실이 무료인 것도 신기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전광판에 3분 도착이라고 뜨면 정말로 딱 3분 만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게 신기했죠. 게다가 객차 안은 얼마나 깨끗하던지 마치 새 차 같았어요. 버스를 처음 탔을 때도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처음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전광판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더욱 놀랐죠. 아내는 이 시스템을 보고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미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또 노인이나 아이에게 배려하는 모습,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았죠.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처음 실감한 건 기지 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디지털 도어락에 각종 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도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아내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며 연신 감탄했죠. 더 놀라웠던 건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영상 하나 내려봤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여기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다운로드가 끝나더라고요. 화상통화로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끊김없이 선명하게 통화할 수 있었죠. 부모님께서 손주 얼굴을 또렷하게 보실 수 있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한국의 편의점도 정말 편리한 곳이었어요. 24시간 열려있고 늦은 밤 택배에다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간단한 민원 업무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배달 문화는 말해서 뭐해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려 몸이 안 좋았는데 네이선이 알려준 배달앱으로 죽이란 음식을 시켜봤어요. 30분도 안 돼서 따뜻한 죽이 문 앞에 도착하는데 그때의 감동이란. 아내가 특히 좋아한 건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교통카드, 신용카드, 신분증까지. 휴대폰 하나로 해결되는 게 신기했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다들 믿기 힘들어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군의 첨단 장비들도 볼 수 있었어요. 미군 장비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정교했죠. 특히 한국에서 직접 개발한 무기체계를 보면서 이 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장 감동적인 건 이런 첨단 기술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곳곳에 깃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미래를 미리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래가 차갑지 않고 너무나 따뜻한 미래였습니다. 첨단 기술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 생활 중에 한국의 놀라운 치안을 경험한 건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두통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약국을 찾아 나섰죠.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자들도 늦은 밤에 편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날 길을 걸으면서 깨달았어요. 대낮처럼 밝은 거리,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3355 모여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이런 게 가능한 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였죠. 한국인들의 질서 의식도 대단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은 꼭 비워두고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공공장소에서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재난 대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걸 본 시민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하던지. 한국의 CCTV 시스템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할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경찰이나 구급차를 보낸다고 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감시 시스템이 있어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는 첨단 기술이나 법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된 건 아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을 때였어요. 저는 한밤중에 깜짝 놀라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실 진료비 걱정부터 했을 텐데 한국은 달랐어요. 병원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마치 호텔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진료를 봐주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말이에요. 검사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CT 촬영하고 결과 나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아내는 급성 장염으로 입원하게 됐는데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아픈 와중에도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깔끔한 시설에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정말 친절했죠. 입원비를 정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3일 동안 입원하고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더라고요. 보험 처리도 너무나 간단했죠. 네이선이 말하길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덕분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의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약 없이 방문해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죠. 약국에서는 약사님이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심지어 개별 포장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기지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유명해졌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러 휴가까지 내는 미군들도 있었죠. 미국의 10분의 1 비용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입소문이 났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선진 의료가 꼭 비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의료의 질은 높이면서도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제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곳이 고향보다 더 좋아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을 느끼죠. 심지어 휴가 때 고향에 다녀와도 한국이 더 그리워질 정도예요. 우리 아파트 이웃들도 정말 특별해요. 어느 날은 위층 아주머니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시더니 외국인 새댁이 뭘 먹나 궁금해서 하시면서 반찬 한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아래층에서는 제가 군인이란 걸 아시고는 가끔 아들 같다면서 식사에 초대해 주세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명절 때예요. 추석이라고 다들 시골에 가시는데 저희 부부만 소외될까봐 온 동네가 나서서 걱정해 주셨어요. 한 이웃분은 우리 집 시골 가서 같이 차례 지내자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외국인이 차례를 어떻게 지내냐면서도 꼭 데려가겠다고 하시고 결국 저희는 이틀 동안 새 집의 차례에 다 참석했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웃들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한국어를 잘못 써서 실수할 때면 다들 웃으시면서도 한국말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죠. 저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어요.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제 한국 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새로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들 정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한국 생활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군 부대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아침부터 일이 재미있게 흘러갔죠. 한국군 부대의 아침 점호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태권도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권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한국 장병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죠. 그런데 웃긴 건 제가 발차기를 하다가 바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가 폭소가 터졌죠. 한국군 중사님이 재빨리 새 바지를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사고 쳤다라고 합니다 하시는데 그 말투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훈련 중에도 잊지 못할 순간이 많았어요. 한 번은 행군 중에 제가 힘들어하니까 한국군 병사들이 갑자기 군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전우야 잘 자거라를 영어로 번역해서 저를 위해 개사까지 해서요.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웃긴 상황이었죠. 야간 훈련 때는 한국군의 숨은 매력을 발견했어요. 캄캄한 밤중에 행군하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어디서 나왔는지 컵라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김치까지 꺼내오면서 이게 진정한 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군 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한 번은 제가 한국어로 지시를 내리려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준비를 주님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순간 부대가 조용해졌다가 웃음바다가 됐죠. 그때부터 부대원들이 저를 볼 때마다 주님 오셨다고 농담하는데 그게 우리만의 특별한 인사가 됐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힘든 훈련 중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특히 선임이 후임을 챙기고 모두가 하나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미군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은 미군들이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기대한다고 해요. 실력은 물론이고 이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죠. 한미동맹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감동하면서 진정한 전우가 되어가는 거요. 작년 여름 드디어 부모님과 여동생이 한국에 오셨어요. 여동생 니콜은 한국의 미용실에서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원장님께 머리를 맡겼는데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더니 3시간 동안 완벽한 변신을 시켜주셨어요. 거기다 커피에 과자까지 내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니까 니콜은 그만 감동에 눈물을 흘렸죠. 특히 웃겼던 건 부모님께서 처음 찜질방에 가셨을 때예요. 아버지는 황토방에서 5분도 못 버티시고 나오셨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계란을 까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분이 급격하게 친해지셔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등까지 밀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의 시장에서 흥정하는 맛에 빠지셨어요. 처음에는 수줍어 하시더니 나중에는 싸게 주세요 하는 한국말까지 배우셨죠. 시장 상인들은 서툰 한국말을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귀엽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덤을 듬뿍 주셨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편의점 라면을 사와서 끓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 예능에서 새벽라면 먹는 걸 보시고 꼭 해보고 싶으셨대요. 결국 밤 12시에 온 가족이 모여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때의 행복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은 특히 우리 이웃들의 친절함에 감동하셨어요.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김치를 한 통 안겨주시고, 또 어느 날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갓 구운 빵을 나눠주시고, 이런 정이 넘치는 한국의 모습에 푹 빠지신 거죠. 한 달간의 방문을 마치고 떠나시는 날, 부모님께서 공항에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다. 네가 왜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마이클,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부모님이 다녀가신 후 저는 곧바로 귀화 신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기지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동료들이 마이클 한국병에 완전히 감염됐다며 장난스럽게 웃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한국에 남고 싶다는 미군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우리 부대 스미스 상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던 베테랑인데 갑자기 전역하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의 치안, 의료 시스템, 그리고 퇴근 후 먹는 치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우리 오산 기지에서만 너무 많은 미군이 한국 정착 상담을 받았다는 소식이 미국 본토의 국방부까지 전해진 거예요. 국방부에서 급하게 실태 조사를 나왔는데 웃긴 게 조사관들마저 한국 생활의 매력에 빠져들더라고요. 실태 조사 왔던 세뮤얼 대령은 한국 음식에, 윌리엄 소령은 찜질방 문화에, 심지어 라이언 중령은 한국 가옥의 온돌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결국 국방부에서는 한국 근무는 이제 복지가 아닌 특혜라면서 근무 기간의 제한을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한국에서 결혼하는 미군들이 급증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기지에서만 15쌍이 한국인과 결혼했죠. 미 국방부는 이러다가 우리 군인들이 다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다고 해요. 심지어 플로리다에 계시던 제 부모님도 은퇴하시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이제는 미국 본토에서는 한국 파병 근무를 지원하는 미군이 너무 많아져서 추첨까지 한다고 해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 국방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졌다고 해요. 우수한 인력들이 자꾸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었다는데 저는 이미 귀화 신청을 해둔 상태라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이 우리 군인들의 마음까지 훔쳐갔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해요. 네이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새로 오는 미군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는 문화 가이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다라고 하면 다들 웃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닫죠. 한국은 그런 곳이니까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기 싫어지는 천국과도 같은 한국에서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은 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으로서 한 가족 전체가 한국에 완전히 빠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는 하루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